수험생 여러분, 23년도 전기공사산업기사 회로이론 과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외형파 전압 V가 다음과 같을 때 외형률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우리 기본적으로 비정형파에서 외형률 구하라 라고 나오면 결국 외형률은 파형이 얼마나 왜곡됐느냐 그 비율이고, 고조파가 많이 섞일수록 많이 왜곡이 되는 거니까 기본파에 대해서 고조파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파 항상 시료값이 기준이니까요. 시료값에 대해서 기본파를 제외한 전 고조파의 시료값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기본파 시료값과 고조파에 대한 시료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외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오메가 앞에 아무 숫자가 없는 게 기본파죠. 얘가 기본파.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고조파가 되겠습니다. 그죠? 2고조파, 3고조파. 그러면 기본파 시료값 기준이니까 루트 1을 빼고 이렇게 앞에 것만 찾으면 시료값이죠. 그죠? 루트 2 나눠버리면 이게 기본파 시료값, 여기 2고조파 시료값, 3고조파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파 시료값은 2고조파, 3고조파 합성해야 되니까 자, 2고조파 시료값 50의 제곱, 3고조파 시료값 30의 제곱, 루트가 되겠죠? 나누기, 자, 기본파 시료값은 100.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외형률이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PU 값으로 물어본 거니까 곱하기 100은 하실 필요 없겠죠? 퍼센트로 물어보면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0.58. 자, 이어지는 두 번째 V결선의 변압기 이용률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암기하셔야 되죠. 우리가 V결선 그러면 필수 암기사항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V결선 시 첫 번째로 우리가 출력이 얼마나 되느냐. V결선 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을 구하라. 요거를 PV라고 한다면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출력비가 얼마냐. 또는 고장비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고장 전 출력과 고장 난 후의 출력을 비교하라는 건데, 원래 고장 전에는 당연히 3상이었으니까 변압기 용량의 3배까지 쓸 수 있었는데 V결선 하게 되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 쓰게 되니까 이걸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P1 약분하고 3도 약분하게 되면 이게 0.577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걸 퍼센트로 말하면 5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바로 변압기 이용률이죠. 자, 앞에 생략했습니다. 변압기 이용률입니다. 그럼 V결선은 변압기를 몇 대 쓰는 거냐? 2대 쓰는 거죠. 그럼 원래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배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3상을 쓰는 과정에서 루트 3배밖에 안 나오더라. 이걸 비교한 게 변압기 이용률이고, 그럼 변압기 용량 약분해버리면 결론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 얼마냐면 0.866이 나오죠. 그럼 얘도 퍼센트로 물어보면 86.6%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번 문제는 바로 얘를 물어본 거니까 86.6%. 2번이 정답 되겠죠. 자, 이어지는 3번 보시면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국 브릿지에서 평형하려면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R1하고 자, R1하고 R3를 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간단한데 여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 R2에다가 L이 직렬이니까 여기는 임피던스를 합성하면
R2 플러스 J의 오메가 L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긴 R4하고 C가 직렬이니까 R4에 자 C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R1하고 R3를 곱하는 거죠. R1 곱하기 R3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셔야 되죠. R2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얘는 R4와 C니까 R4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면 R1, R4 그 다음에 요 둘을 먼저 곱해볼까요? 실수 성분만 먼저 찾아보죠. 자, 이렇게 곱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을 한번 곱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만 J 곱하면 J가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L을 곱하면 오메가 약분되고 C분의 L 이렇게만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이렇게 곱하고 가운데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죠. 자, 요노 둘이 곱하면 플러스 J 오메가 L의 R4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 곱해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R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곱하고 하나씩 다 곱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수끼리 허수끼리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여기 실수만 있으니까 얘하고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R1, R3는 R1, R4 플러스 C분의 L. 자, 여기서 얘를 넘겨볼까요? 그러면 R1, R3 마이너스 R1, R4가 C분의 L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실수 성분만 있으니까 허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0이 되려면 얘하고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L R4하고 오메가 C분의 R2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R2분의 R4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이렇게 R2분의 R4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2 넘기면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의 LC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식하고 요 식을 찾아보시게 되면 정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먼저 R1, R3에서 R1, R4를 뺀 것이 C분의 L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만 찾아보더라도 마이너스니까 2번하고 4번은 일단 제껴 놓으시고 1번, 3번 중에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분의 R4가 오메가 제곱의 LC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오메가 제곱 LC분의 1 들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조금 뭐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LC 회로망에서 입력 전압을 E, 출력량을 전류라고 했을 때 전달함수 구하랍니다. 자, 지금 입력 값은 전압을 줬고요. 출력량에 대해서는 전류를 줬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얘도 잠깐 창을 뽑아보시면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을 GS라고 한다면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와 출력 라플라스를 비교한 건데 자, 입력 라플라스와 출력에 대한 라플라스 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입력을 전압으로 줬어요. 입력 전압. 출력량을 전류로 줬죠. 그럼 이렇게 전압에 대한 전류로 전달함수를 구하라.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압분의 전류라는 게 어드미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어진 회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회로가 RLC 직렬 회로고 이걸 임피던스로 본다면 R은 이 자체가 임피던스고 L은 LS가 되면 임피던스고 C는 CS분의 1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만약에 임피던스 구하라 그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어드미턴스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드미턴스라는 것은 결국 임피던스를 구해서 역수하시면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는 방금 직렬이니까 다 더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R에다가 LS, CS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여기 임피던스고 여기에 역수를 취하면 어드미턴스가 된다 이거죠. 자, 요게 정답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번분수, 분수에 또 분수가 되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제 CS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 보시면 자, 요 가운데부터 곱해 볼까요? 그러면 LCS의 제곱. 요 앞에 곱하면 RCS. 맨 끝에 거 곱하시면 CS 약분하니까 1만 남을 거고요. 분자에 CS가 돼서 요게 결국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에 CS가 올라가는 것만 찾아보셔도 분자 CS 들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겠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은 후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시정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렬 회로가 나오는데 직병렬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회로에서 시정수를 구하려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제가 된다면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풀려고 하시는 것보다 답을 암기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답을 기억해 두시고 그냥 암기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시 전류는 공급 전압에 대해서 어떤 위상차를 갖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공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진. 자, 공진됐다는 것은 결국은 전압 전류가 위상이 동상이 됐다는 거죠. 그럼 동상이 됐다는 건 위상차가 없다는 거니까 0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7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구형파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구형파인데 자, 이런 파형이 나오려면 결국 무수히 많은 주파수들이 섞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다. 1번이 정답 되겠네요. 8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 중 D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T형 회로고요.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D를 구하세요. 그러면 원래 D는 1 플러스 밑에 공통분의 뒤에 거죠. 우리가 임피던스로 봐야 되니까 여기 C는 요 C에 대해서는 임피던스로 보면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여기 L에 대해서는 J 오메가 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D는 1 플러스 공통분의 뒤에 겁니다. 공통분의 뒤에 거. A 구하라 그러면 공통분의 앞에. 물론 이건 대칭 회로니까 뭐 똑같겠지만 어쨌든 1 플러스 공통분의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D 여기다 쓸게요. 자, D는 1 플러스 공통은 J 오메가 C분의 1. 뒤에 거는 J 오메가 L이죠. 그러면 번분순위가 얘랑 곱하기가 되겠죠. 그럼 1에다가 J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J는 없어지겠죠. 그다음 오메가 두 개니까 오메가 제곱에다가 L과 C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정답입니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LC. 1번이 정답. 자, 9번.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을 구하세요. 자, T형에서 Z11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항상 T형에서 공통, 얘가 공통이죠.
먼저 공통을 찾으신 다음에 이 공통을 기준으로 왼쪽 거하고 더하면 Z11. 그 다음에 공통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거랑 더하시면 Z22. 그 다음에 가운데 공통이 Z12도 되고 Z21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Z11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Z1 플러스 Z3가 되겠습니다. Z1 플러스 Z3. 지금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Z1, 여긴 2겠죠. 2. Z1, 2, 3 이렇게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Z11은 Z1 플러스 Z3가 되는 거고 만약에 Z22 구하세요 그러면 2 플러스 3가 될 거고요. 1, 2나 2, 1은 Z3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전압이 200V 삼상회로에 그림과 같은 평형 부하를 접속했을 때 선전류 I가 얼마냐? 단 R은 9ohm이고 오메가 C1분의 1은 4다. 즉 여기 저항은 9, 여기 C에 대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4ohm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이 200V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선간 전압 기준이니까 여기가 200V다 이거예요. 그때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항은 델타 결선이고 여기 C는 Y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선을 통일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회로에서 델타랑 Y랑 섞여 있을 때는요. 항상 Y 결선으로 만든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이 델타를 저항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바꿀 때 이렇게 저항은 Y 결선 값이 델타 결선보다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델타 결선일 때 한 상의 저항이 9ohm이었다면 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3ohm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Y로 바뀌면 저항하고 C하고 이제 RC가 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항하고 C하고 병렬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Y 결선이긴 한데 이렇게 RC가 병렬인 회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고요. 여기 전압이 200V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콘덴서 C에서 만들어지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원래 4라는 얘기고요. 여기 저항은 원래 델타에서는 9ohm이었는데 Y 결선으로 바꿨으니까 3ohm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든 또는 어드미턴스를 구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임피던스를 구한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병렬이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 분의 R 곱하기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XC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럼 R이 3ohm 제곱 리액턴스가 4의 제곱 루트 분의 R 3 곱하기 4가 되고요. 이걸 계산하시면 아마도 2.45ohm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얘네 둘을 합쳤을 때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류를 구하려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한테 걸리는 전압은 얘가 아니죠. 요 전압이 아니고 요 임피던스 한 상에 걸리는 요 전압이 적용되는 겁니다. 얘는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200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한 임피던스와 요 전압으로 계산하셔야 전류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 보시면 임피던스는 2.4가 될 거고 전압은 200V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정답은 대략 48.1 정도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델타랑 Y랑 혼용이 돼 있으면 항상 델타 돼 있는 것을 Y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고 합성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볼까요?
불평형 3상 전류 A, B, C를 줬어요. A상 전류, B, C를 줬는데 지금 불평형이다 이거죠. 이때 영상 전류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영상 전류 구하는 방법, 공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영상 전류 I0 그러면 일단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겠죠. 그럼 A, B, C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자, IA는 15 플러스 J의 2. 그 다음에 IB는 여기 나왔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의 14. 그 다음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10. 자, 이건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죠. 계산기 복소수 모드로 놓고 쭈루룩 눌러버리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2번이 나오게 돼요. 자, 이어지는 1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C 직렬 회로에 비정연파 전압 V가 이렇게 가해졌답니다. 자, 여기 20 플러스 22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40 루트 2에 사인 3 오메가 T 이렇게 줬다는 것은 이게 직류분, 얘가 지금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파, 얘가 3 오메가니까 3고조파라는 거죠. 그래서 직류분과 기본파와 3고조파가 섞여 있는 비정연파를 인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3고조파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단 오메가는 120파이다 라고 줬어요. 자, 일단 그럼 우리가 3고조파를 구하려면 먼저 이렇게 순식값으로 구하시기 전에 시료값을 가지고 먼저 구해볼까요? 시료값. 그러면 자, 창을 하나 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3고조파 전류를 시료값으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기본식이고 우리는 3고조파를 계산할 거니까 3고조파 임피던스와 3고조파 전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료값 기준이라 했어요. 그럼 시료값으로 3고조파 전압을 구하시면 자, 여기 40 루트 2에 사인 3 오메가 T 이게 지금 3고조파고 맨 앞에 4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료값이죠. 그럼 3고조파 시료값 전압은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RC 직렬 회로입니다. 그럼 RC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임피던스 합성하는 방법이 되죠. 그런데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라서 오메가도 3배가 된다 이 얘기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3고조파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R이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R이 85옴이랍니다. 그럼 R은 80 마이너스 J에다가 3배에 자, 오메가는 120파이라 그랬죠? 120파이 곱하기 자, C 정전 용량 C가 얼마냐면 44.21이래요. 44.21 마이크로페럿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Z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기 한 번에 누르기 힘드시니까 이것만 따로 먼저 눌러보시면 돼요. 이걸 눌러보시면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실수 허수니까 실수 제곱 허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면 요 Z3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건 계산기로 좀 눌러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건 80이고 요걸 계산기로 누르셔가지고 절대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서 계산된 임피던스 절대값을 넣으시고 전압은 40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대략 0.49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일부러 시료값으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도 시료값이고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다 시료값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료값 계산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순식값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순식값에서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값이 들어가느냐?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0.49만 보고 1번이나 2번 중에 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는 시료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려면 루트 2를 곱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는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위상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위상을 계산하려면 요게 저항하고 리액턴스니까 아크탄젠트 저항분의 리액턴스 이렇게 계산하면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지금 3번과 4번 중에 답인데 위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14.04도란 얘기고 대신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요 지상이냐 진상이냐만 따질 때 지금 이게 RC 회로니까 RC 회로에서는 C 성분 때문에 진상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한 전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위상까지 계산할 건 아니고요. 크기만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최대값이니까 루트 1을 취하시고 진상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선간전압이 200V에 역률 80%인 평형 삼상부하에서 소비 전력이 3.7kW일 때 선전류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중에 지금 크기는 똑같으면서 하나는 지상, 진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지상인지 진상인지 그걸 줘야 되죠. 그래서 부하가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 또는 역률 80%가 앞선 역률인지 뒤진 역률인지 또는 진상인지 지상인지 이런 말을 언급해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가 다 지상 부하니까 아마도 시험에는 정확히 나오면 이 역률이 아마도 지상 역률이다라고 줬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안 주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지상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상이라는 건 뭐냐? 전류가 뒤진다는 거죠. 전압보다 뒤진다는 겁니다. 그럼 위상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될 거다라는 건 먼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위상이 몇 도인지는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그 크기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3상이니까 그죠? 3상에서 우리가 3상 전력은 원래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란 식에서 전류를 계산하시면 루트 3배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루트 3 전압 V가 200 역률 코사인 0.8 전력은 3.7kW니까 3.7에다가 10의 3승 하시면 자, 요걸 계산기로 두들기시게 되면 얘가 아마도 대략 23.16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 요게 전류 값이 되는 거고 위상은 지상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요게 지금 계산하면 23.16이 아니고요. 13.35가 나온다고 합니다. 13.35. 계산기는 여러분께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 그래서 위상은 이제 지상이니까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요 전류 요 계산값이 13. 얼마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은 구형파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라는 건데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우리가 시간추이 정리를 이용하는 거. 자, 일단은 크기가 1이면서 이렇게 단일 앰프 함수로 갑니다. 그러면 요 파형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함수를 구해보면 UT 함수죠. 근데 UT는 이게 계속 가는 게 무한대까지 가는 게 단위 계단 함수 UT고요. 자, 시간 2초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2에서부터 시작하는 파형을 빼면 되겠죠. 똑같이 UT 함수에서 이만큼 시간이 지연된 함수를 빼버리면 결국은 여기서 딱 끊어지는 요 파형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파형에 대한 시간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라는 얘기니까요. 자,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시게 되면 자, UT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 자, 얘도 UT 함수니까 당연히 S분의 1인데 이만큼 시간이 지연되면 시간추이 정리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S를 곱하시면 되고 둘이 빼면 되겠죠. 그럼 S분의 1이 공통이니까 S분의 1로 묶으시면
1-2에 -ES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15번 보겠습니다. AB 단자의 전압 VAB를 구하랍니다. 자, 요걸 구하라는 거죠. 여기 개방 단자의 전압을 구하세요. 항상 우리가 회로에서 이렇게 개방단의 전압을 구하려면 개방 단자에서 회로를 들여다봤을 때, 즉 여기서 회로를 쳐다봤을 때 정면에 보이는 첫 번째 저항이 있을 거예요. 바로 얘가 되겠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요 전압이 바로 AB의 전압과 같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전압을 알려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긴 개방단이니까 개방단으로는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전원 측의 1A 전류가 전부 다 요 3호음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된다는 거니까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는 1A가 흐른다는 거고 그러면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게 전압이니까 곱해버리면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16번 보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회로에서 A, B, C의 전압을 주고요. 정상분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상분 전압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되겠죠. 영상분을 물어보면 다행인데 정상분이나 역상분을 물어보면 우리가 벡터 연산자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분 3분의 1에다가 VA 플러스 A의 VB 플러스 A 제곱의 V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1이고 위상이 120도를 뜻하는 거고 A 제곱이라고 하면 똑같이 크기는 1이고 위상은 240도가 됩니다. 240도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120도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보면 3분의 1에다가 자, VA는 60V라고 줬고요. 플러스 자,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VB가 0이라고 줬기 때문에 어차피 0 집어넣으면 다 0이 돼서 쓸 필요가 없죠.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A제곱 1에다가 각은 240도 또는 마이너스 120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VC 마이너스 10 플러스 J의 120.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 모드로 놓고 그냥 계산기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뿅 하고 눌러버리면 정답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는 여러분께서 눌러봐 주시고요. 자, 17번 시정수 타우인 RL, LR이나 RL 똑같은 거죠. RL 직렬회로에 직류전압을 인가할 때 자, 시정수의 5배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류가 최종값의 몇 %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RL 직렬회로에서 그 전류를 구하시게 되면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되는 거고요. 요 L분의 R이 우리 RL 회로에서 시정수가 R분의 L이니까 결국 이게 L분의 R은 시정수의 역수가 되겠죠. 이걸 다시 말하면 R분의 2에다가 1-2에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역수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t에다가 시정수의 5배를 집어넣으세요 이 얘기죠. 여기에 5타우가 됐을 때 그때 전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5타우를 집어넣으면 시정수 타우와 타우는 약분되고 없어지고 5만 남겠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R분의 2에다가 1-2에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대략 0.993배의 R분의 2가 될 거고요. 요게 정상값이니까 정상전류의 퍼센트로 99.3%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전류 99.3%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떤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을 구하랍니다.
지금 어떤 교류 전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파형이라고 안 줬죠. 시험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린 다 정연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연파에 대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 정연파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시료값을 구할 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을 곱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 기본 공식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정연파 또는 구형파, 구형반파, 뭐 삼각파, 톱니파 이런 것들 기본 파에 대해서는 시료값, 평균값 공식을 모두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료값이 314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314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고, 그렇다면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이 얘기인데, 그럼 평균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최대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위의 식에서 얘를 구하면 되니까 루트 1을 넘기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314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값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파이분의 2배의 요 최대값은 314라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한 만큼이 최대값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기로 누르시면 얘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9번. 저항 R이 12옴, 리액턴스 L은 13.3mH, RL 직렬 회로에 시료값 130V, 주파수 60인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회로의 무효 전력을 구하랍니다. 무효 전력. 자, 우리 전력에서 이렇게 저항이라든가 리액턴스, 즉 저항이나 X값을 주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자, 이런 공식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무효 전력 먼저 본다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V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하면은 무효 전력이고요. 자, 다른 건 다 똑같고 요 자리에다가 X 대신에 R을 집어넣으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R이 들어가면 유효, X가 들어가면 무효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지금 무효 전력이니까 X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R하고 L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XL이겠죠.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하시면 좀 복잡하니까 XL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 FL이니까 자, 2파이 곱하기 F는 주파수 60. 자, 인덕턴스 L은 13.3mH죠. 13.3 mH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 얼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이 자리에다가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R은 12 제곱 플러스 자, 요거 계산기 누르셔서 얼마 구하신 다음에 제곱 분의 전압은 130V의 제곱. 자, 리액턴스 요거 똑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게 아마도 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 계산한 건요. 기본 바라는 단위를 갖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바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킬로로 바꾸게 되면 0.5가 되고 킬로바로 바뀌겠습니다. 단위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찍으시면 안 되고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 풀어놓고 단위 실수로 1번을 찍으시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단위 조심하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연결한 10A의 최대 눈금을 가진 두 개의 전류계 A1, A2에 13A 전류 흘렸을 때 A2의 지시값이 얼마냐? 단 최대 눈금에서 전압 강화가 A1은 70mV, A2가 60mV라고 합니다. 자, 지금 두 전류계가 최대 눈금이 10A랍니다. 그럼 얘도 10A까지 잴 수 있고 얘도 10A까지 잴 수 있다는 건데 우린 지금 13A를 재기 위해서 두 전류계를 병렬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A2 전류의 지시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A2 전류, 여기로 가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는데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쓰려면 먼저 각각의 내부 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요 A1 전류계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 이걸 R1이라고 가정하고 A2 전류계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을 R2라고 가정한다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요 내부 저항을 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최대 눈금에 대해서 전압 강화 크기를 줬어요. 자, 최대 눈금은 10이니까 10A일 때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A1이 70mV래요. 그 얘기는 요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은 전류 10A에 대해서 70m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결국 7mΩ이라는 내부 저항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A2 전류계도 최대 눈금의 전류 10A에 대해서 얘는 전압 강화가 60mV니까 60을 계산하면 6m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저항이 7이고 여기가 6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우린 그대로 전류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2 전류계는 전류를 I2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다 쓸까요? I2 전류는 자, 항상 전류 분배 법칙 쓸 때는 두 저항을 더하는 거죠. 7 더하기 6. 그 다음에 여기 전류 구할 거니까 전류 분배는 반대편 남의 저항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7. 그 다음에 전체 전류 13을 곱해주시면 이게 13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7A만 남겠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1 전류계를 물어봤다면 여기는 7A 흐르니까 나머지 6A가 A1에 흐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기사 문제 회로 이론 20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